일단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했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반복하진 않을게요. 반복을 한 번 더 해볼까?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회계다. 그 회계를 그럼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거 자체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계정 과목들, 구성 요소들을 딱 거래와 관련된 구성 요소만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쌓아가면서 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분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를 기록해 놔야 되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14장은 뭐냐면 전표랑 분계장은 어떻게 작성하냐. 근데 전표가 뭐냐면 그냥 분계를 기록한 거야. 저희가 분계를 앞에 서식에서 봤잖아요. 분계를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표 안에다 적었어요. 이쪽에는 차변이고 이쪽에는 대변이고 계정 과목을 적고 금액을 적었죠. 또 여기다가 이게 차변이고 계정 과목을 적고 금액을 적었어요. 그게 분계거든요. 그냥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전표. 근데 가끔 진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전표를 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분계를 달라. 분계 기록한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설명을 포함돼야 돼. 급여 만약에 아까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강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급여로 100만 원을 적었어요. 급여 100만 원을 적고 나서 현금으로 줬단 말이야. 현금.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어쨌든 급여를 100만 원 주고 이게 분계자, 이거가 분계거든요. 근데 전표는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분계지만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달 급여인지, 내가 현금으로 줬어요. 내가 예전부터 줘야 될 급여였는데 지금 준 건지, 아니면 다음 달 급여를 미리 준 건지, 그거가 이건 10월 급여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적어놓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설명. 내가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기록은 이거 때문에 했다 라는 거예요. 이 전표라는 게 보통 한 장 한 장씩 생성되거든요. 우리가 전산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한 장 한 장으로 생성돼요. 거래 자체가 한 건의 거래를 하나의 기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표를 기준으로 증빙을 관리해요. 그리고 책임이 구분되고. 이 전표를 보통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서별로 전표를 끊어요. 각 부서별로 전표를 끊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회계팀이나 어떤 어쨌든 회계팀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전표를 끊는 사람 자체가 이제 누가 끊었는지 적어놔야 될 거잖아요. 그 전표를 끊는 사람을 적고 그 끊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사인을 해줬을 거잖아. 그 전표가 맞다. 그 부서 담당자가. 진짜 대기업들은 다 밑에서 끊어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증빙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빙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거래를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 거래가 잘못돼서 재무상태표를 딱 만들어 보니까 그 거래 중에 하나가 딱 누구한테 지적이 됐어. 그럼 그 지적된 거를 쫓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 전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기록, 어떤 사건과 그 사건과 관련된 증빙을 거기다 모아놨거든. 그럼 그 사건하고 증빙을 내가 딱 필요했을 때 보기가 쉬운 거고, 그 책임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잘못됐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계를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전표가 어떤 거래 단위로. 분계장은 분계를 그냥 차례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전표들. 전표라는 게 보통 예전에는 이제 수기로 작성할 때는 이런 거를 뭐 하나에 적고선 종이로 모아놓고 했었거든요. 그 모아놓은 종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순서대로. 왜냐면 전표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작성하고 저기서도 작성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A 부서에서 작성하고 B 부서가, 회계팀이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작은 거고 회계팀이 한 5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점별로 있는 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하나의 순서대로 그냥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계들을 하나로 따로따로 있는 분계들을. 근데 이 분계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분계장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분계장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표를 요즘은 생성하지 않고 설명을 적잖아요. 그럼 분계장은 그냥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자동 기록되거든. 더존이나 세무사랑 같은데 물론 ERP 회사 ERP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동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계정 기입 정기 이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제 전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계정 기입을 정기래. 계정에 기입한다는 거가 의미가 뭔지 전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이제 회계를 하면 알아야 되니까 이 챕터가 있는 거죠. 전기라는 게 뭐냐? 분계 내용을 해당 계정 과목에 적는 거. 사실 지금은 너무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분계가 어떻게 계정 과목에 옮겨지는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분계에 실습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분계를 다시 한번 실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라는 게 딱 발생했어요. 내가 사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사이다를 산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사이다를 샀어. 그럼 이것도 한번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자산, 내 재산 목록이 감소한 게 있나요? 변화된 게? 현금이 일단 500만 원 없어졌죠.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라는 게 발생해서 그 현금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오른쪽에 적는 거고 그게 대응되는 계정을 현금을 없앨 거라서 현금이란 거 적고 거기다 500을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재산 중에 또 뭐가 변동한 게 있나요? 사이다라는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내가 사이다 장사를 하니까 이게 재고자산인 거죠. 내가 뭐 사이다 장사를 안 하고서 먹으려고 샀으면은 누군가한테 주려고 샀다. 직원들한테 주려고 샀다. 그럼 직원들이 받자마자 바로 먹은 거예요. 그럼 복리후생 비용으로 없어지겠죠. 근데 나는 이 사이다를 팔려고 산 거거든, 누군가한테. 그러면 그래서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형태인 거고 자산의 증가 형태를 자산의 증가니까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고 그게 내가 어떤 걸 바꾸고 싶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걸 바꾸고 싶은 거고 그 금액은 한 500만 원어치 된다는 거죠. 전기라는 게 이렇게 기록된 요 분계들 있잖아요. 분계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계정 과목별로 따로 관리해서 모아서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을 이렇게 따로 계정을 관리하지 않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요 계정 잔액을 만들어서 그게 했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걸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리 작은 회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산으로 다 기록돼서 바로 재무상태표를 나오거든요. 이 분계가 기록되는 순간 내가 마감을 누르면 재무상태표로 그냥 들어가서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돼서 내가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전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계돼 있는 거를 이렇게 적는 거. 해당 계정 과목에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 분계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볼게요. 창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내 자산에서 변한 게 뭘까? 일단 현금이 없어졌어요. 또 현금 200만 원 없어졌죠. 그리고 또 내 자산에서 변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재산 목록 자체에서 변한 게 있나요? 재산 목록 증가했나? 감소한 것도 없어. 내 재산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게 더 이상 없어요. 현금밖에.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생겼나? 없죠. 누군가한테 갑자기 줘야 될 돈이 안 생겼잖아요. 내가 현금을 지급했는데 벌써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준 거야 그냥. 그래서 새롭게 내가 지금 봤을 때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부채도 변하지 않았어요. 부채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야 지금 상태는. 그러면은 뭐야? 자산의 하나가 감소했고 부채가 변하지 않았으면 결국 내 몫이 변한 거거든요. 그 내 몫이 자본이라고 형태잖아요. 내 재산이 변한 거야. 그 내 재산이 변한 거죠. 내 몫의 변화. 몫이 어떻게 변했냐?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변했거든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내 몫도 감소하는 거예요. 내 몫도 감소한 거야. 내 몫이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증가해야 돼요. 수익이 감소했나요? 수익 자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 거죠. 임차료라는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이쪽에 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라는 비용이 증가했고 그게 200만 원이다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적고, 전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전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쫓아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전기라는 건 끝난 거예요. 사실 전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전기라는 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사실 저는 그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보면서 아 이게 결국 분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전기라는 거는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총계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총계정원장이 전 선생님 뭐 2급 있으시는데 혹시 총계정원장 그러니까 총계정원장 뭔지 모르잖아요. 뭐 알아요 혹시?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총계정원장 알아요? 주임님? 아, 네.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결국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사실 이걸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원장을 만들어가는 거.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과정이 다 검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분개만 잘하면 이걸 막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가 더존이나 그 세무사랑 그런 ERP에서 아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선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뭐 무한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근데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된다. 왜냐면 누군가 요청하거든.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가끔 감사를 나가서 해보면 총계정 원장을 주세요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 다시 물어봐요. 원장이요 원장. 그러면 아 원장이라 그러면 이상한 걸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각 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아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고 현금을 이쪽에 적고 차변에 적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로 묶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 의미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거죠. 그냥 계정 과목을 쭉 하나로 다 묶어 있는 거. 그걸 장부가 그냥 총계정 원장이구나. 그럼 여기에는 모든 계정이 있겠구나. 그냥 총계정 원장이라면 우리가 기록한 모든 계정들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죠. 계정 과목이 여기 다 있다 없다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도만 포인트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산표는 뭘 거냐? 사실 시산표도 예전에 수기로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수기로 하면서 아 내가 어떤 계정 과목이 틀렸는지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전에 미리 한번 검증해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산표는 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시산표랑 총계정 원장이랑 의미를 구분을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서 누구한테 거래처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도 시산표를 달라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산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산표가 뭐냐? 왜냐면 이거는 감사 나가거나 그럼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의미 있진 않아요. 전산에서 이게 시산표예요. 그냥.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각 계정 총액이나 잔액을 집계한 표예요. 어떤 시점에 각 계정의 총액이나 잔액을 집계한 표.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보기보다는 그냥 표로 보면 이게 시산표라는 게 이것도 모여 있는 거예요. 계정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현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계정 과목들이 안 적어놨지만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쭉 적혀 있어요. 어떤 시점에 계정 잔액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시산표가. 이건 시산표를 구성하는 목록이겠죠. 이 목록을 구성할 때 잔액 시산표라는 거는 내가 현금 계정을 적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까 그 말했던 이게 현금으로 전기가 된 결과물이에요. 현금으로 전기가 됐고 이게 현금이라는 계정이잖아요. 이 계정에 내가 이렇게 하나씩 기록한 거예요. 날짜 1월 1일 날 현금이 증가했어요. 1월 2일 날 현금이 감소했어요. 1월 3일 날 현금이 또 증가했어요. 어떻게 증가했는지는 뭐 적은 거는 요거는 계정이 어쨌든 그건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1월 3일 날 저한테 잔액 시산표를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 잔액에 들어가는 건 요 200만 원. 현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결과물을 표시하는 거.
잔액으로. 여기다 한번 표시되잖아요. 잔액이니까. 이쪽에 표시될 이유가 없겠죠. 잔액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게 이게 시산표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산표는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잔액 시산표도 있지만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이거는 요 동일한 형태로 보면 요게 잔액이잖아요. 잔액은 이쪽에다 적는 거예요. 한쪽에다. 그리고 합계도 적는 거예요. 변동한 총 증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플러스로 100만 원만큼 증가했었다. 어떤 기간 동안. 현금으로 이만큼 감소했었다. 어떤 기간 동안. 근데 얼마죠? 3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적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할 때 이쪽에 적었으니까. 그리고 증가된 형태를 여기다 적는 거죠. 대변에. 그러니까 요런 합계들도 표시하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의미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담당자라면. 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